카네기의 돈 걱정 해결법. 걱정의 70%는 돈 문제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다. 서막. 한 남자의 고백. 카네기는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아내는 새 드레스를 사고 싶어 하고, 아이들은 학용품이 필요하다 하고, 집 지붕은 새고 있는데 월급은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옆집 존스 씨는 저보다 적게 벌면서도 늘 여유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카네기는 이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11가지 황금 규칙. 1. 종이에 사실들을 적어두라. 한 여성이 카네기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가정을 망치고 있어요. 카네기는 그녀에게 한 달간 남편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충격받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쓴 돈은 월급의 5%였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 물건들이 30%나 되더라고요.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숫자가 해답을 준다. 2. 당신에게 딱 맞는 예산을 짜라. 뉴욕의 한 젊은 부부가 카네기를 찾아왔습니다. 신혼인데 벌써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카네기 한 달 수입이 얼마죠? 부부 $300입니다. 카네기 지출은 얼마나 되나요? 부부 $350 정도요? 카네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매달 $50짜리 기적을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그들은 현실적인 예산을 세운 후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3.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을 배워라. 카네기의 친구 중 한 명은 세일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사모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카네기에게 자랑했습니다. 오늘 $100짜리 코트를 $50에 샀어. 정말 필요한 코트였나요? 아니요. 하지만 너무 싸게 나와서. 카네기 그럼 $50를 버린 거네요. $100를 절약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싸게 사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적정가에 사는 게 현명하다. 4. 수입이 늘어난다고 골칫거리도 늘리지 마라. 카네기는 승진으로 월급이 2배가 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은 즉시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결과는 월급이 2배가 되기 전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수입이 늘면 먼저 저축을 늘려라. 지출을 늘리는 건 그 다음이다. 또 신용을 쌓아라. 대공황 시절 카네기는 두 친구의 상반된 운명을 목격했습니다. 친구 A는 빚은 악마다 라며 현금으로만 거래했습니다. 친구 B는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빌리고 성실히 갚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급전이 필요했던 순간 친구 A는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 B는 여러 은행에서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교훈 맑은 날에 우산을 준비하라. 6. 보험에 들어라. 카네기의 이웃이 보험료 아까워서 안 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매월 보험료로 나가는 돈으로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한다고 했죠. 6개월 후 그의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는 카네기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맛있는 식사들이 이제 너무 쓰게 느껴져요. 7. 생명보험금을 현찰로 주도록 설정하지 마라. 한 미망인이 카네기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액의 보험금을 1년 만에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돈 관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기꾼들이 좋은 투자라며 접근했고 친척들이 빌려달라고 했고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카네기는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8. 아이들에게 돈 교육을 하라. 카네기는 한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아이는 10살인데 돈은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은 일해서 버는 거야 라고 말하자 아이는 그럼 아빠는 왜 매일 사무실에만 가고 진짜 일은 안 해?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날부터 아이에게 자신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아이에게 용돈 관리법을 가르쳤습니다. 9. 가정주부도 수입을 만들 수 있다. 대공황 시절 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실직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녀에게 당신의 파이 솜씨가 동네에서 유명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런 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라고 했지만 결국 동네 카페에 파이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수입이 남편이 실직하기 전 월급의 80%에 달했습니다. 10. 도박은 그물이다. 카네기는 한 번만 작은 돈으로만 일하며 경마장에 간 한 신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날 $10 걸어서 $50를 땄습니다. 둘째 날 어제 운이 좋았으니까 하며 $20를 걸었습니다. 셋째 날 어제 진 것을 만회하려고 $50를. 한 달 후 집 문서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는 카네기에게 말했습니다. 도박의 진짜 무서운 점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판단력을 잃는다는 거였어요. 11. 자신에게 너그러워라. 카네기는 완벽한 가게 관리를 추구하다 신경쇠약에 걸린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1센트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카네기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가계부보다 행복한 가정이 더 소중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삶의 양념이에요. 그녀는 조금 더 여유로워진 후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오히려 저축도 더 잘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카네기의 마지막 조언. 카네기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돈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관리할 수는 있어요.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관리하되 그것에 삶이 지배당하지는 마세요. 걱정은 이자를 받지 못하는 빚과 같다. 하지만 현명한 계획은 복리로 돌아오는 투자다. 데일 카네기.